사리마이 애틸라스에서 생명체의 흔적이 발견된 후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궤도가 다시 바뀌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궤도 변화 자체만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이제 우리는 더 이상 멀리 떨어져 있고 조용하고 예측 가능한 천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관측팀이 이례적이라고 여긴 패턴을 보인 성간 천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문학에서 자연적인 것으로 분류하는 모든 것과 양립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독립적인 관측소와 궤도 분석 센터들은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처리되었던 정보들을 상호 참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세한 스펙트럼 변화, 에너지 방출의 비정상적인 진동, 그리고 무작위로 반복되지 않는 데이터 시퀀스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신호들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경보를 발령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신호들이 그들은 스스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들은 무작위적인 순간에 나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라이 ATLAS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일관된 시간적 패턴이는 활동이 없는 성간 물체에서 예상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소행성은 빛을 반사하고 해성은 가스를 무질서하게 방출하며 성간 파편은 중력과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궤적을 따라 이동합니다. 하지만 여기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변동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시간에 맞춰 스스로를 조직한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한 시기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는데 이는 종종 궤도, 재조정 시점과 일치합니다. 이 세부 사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천문학에서 시간적 우연의 일치는 드물고 발생하더라도 극도로 신중하게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물밑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그룹들은 공개 보고서가 아닌 원본 데이터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검토에서 드러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해당 신호들은 통계적 잡음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궤도 역학과 스펙트럼 분석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용한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서리아이 ATLAS와 관련된 패턴은 자연 천체의 고전적 모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패턴이 너무 강렬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체계적이야 과학에서는 명확한 원인이 없는 현상을 그냥 넘기지 않고 조사한다. 한편 공식 성명은 여전히 신중하고 거의 최소한의 표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 나왔던 더 확신에 찬 발언들은 예상치 못한 변동이나 모델 조정과 같은 모호한 용어들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퇴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특정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해당 데이터는 초기 가설을 더 이상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도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마이 ATLAS는 이상 신호를 방출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징후들은 최근의 추세 변화 이전에 나타났습니다. 이 주문의 사건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만약 궤적이 먼저 바뀌었다면 우리는 그 신호들을 알려지지 않은 물리적 상호작용 탓으로 돌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호가 먼저 발생하면 해석은 정반대가 됩니다. 지금 돌고 있는 질문은 무엇이 이러한 징후를 일으켰는가가 아니라 오히려 다음과 같습니다. 신호가 대상 자체의 반응보다 먼저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궤도 계산 결과에 따르면 사라이 ATLAS의 궤적에 미묘하지만 일관된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편차가 아닙니다. 더욱 충격적인 일미세한 보정으로 충돌이나 무작위적인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작지만 서로 다른 독립적인 모델들이 감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정밀합니다. 천체 역학 전문가들은 우주가 혼돈스럽지만 임의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들은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문제는 그 변화들이 특정 시점에 집중될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구조화된 신호가 감지되는 것과 동일한 시간대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상관관계는 드물며 나타날 경우 대개 모델 외부에 변수가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사라나이 ATLAS가 단순한 성간 물체 이상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것을 단순한 우주 방문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입장이 바뀌었고 어조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모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고전적인 과학적 과정의 시작입니다. 데이터가 더 이상 들어맞지 않을 때 침묵이 재정립에 앞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과도기, 즉 이미 관찰된 것과 아직 가정되지 않은 것 사이의 과도기에서
SRIN-I ATLAS의 이야기가 진정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미 그 징후들을 설명하기가 어려웠는데 궤적의 변화는 문제를 구조적인 문제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하나의 현상을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대상이 주변 환경에 반응하고 행동을 조절하며 외부 조건에 무작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대응하는지 여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넘지 않으려고 하는 선입니다. 다음으로 궤도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 새로운 궤적을 단순한 변동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치를 나란히 놓고 보면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게 되고 불안감이 고조되고 시작합니다. 새로운 SRIN-I ATLAS 궤도 데이터가 여러 독립연구팀들 사이에서 공유되기 시작했을 때 초기 반응은 거의 자동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보정하다 모델, 수정된 오차 범위, 보수적인 가설은 모두 과학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작동하는 방식의 일부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수정 후에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궤적은 계속해서 정상 범위에서 벗어났다. 규모 면에서가 아니라 일관성 면에서 그렇습니다. 최근 계산 결과에 따르면 각도 변화와 속도 조정이 미미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변화들은 개별적으로는 기기 오차로 인해 가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정들이 관측될 때는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서로 다른 시점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오차 범위는 더 이상 만족스러운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궤도 역학 전문가들은 이를 일관된 편차라고 부릅니다. 즉, 예상되는 오차는 무작위적이지만 관측된 행동은 방향성을 가질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변 천체의 중력, 태양풍의 압력, 가스 방출과 같은 알려진 자연적 힘들은 잘 알려진 범위 내에서 혼란스럽거나 예측 가능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SRIN-I ATLAS의 경우 기록된 조정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그런 프로필을 따르지 않습니다. 강렬한 가스 방출의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상당한 중력 섭동을 설명할 만큼 거대한 천체에 근접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궤도는 바뀌었고 그것도 아주 깔끔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변경은 우주 엔지니어들이 탐사선의 궤도를 수정할 때 재현하려고 하는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즉, 에너지를 절약하고 제어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작고 정밀하게 계산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교가 의도를 암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적인 어려움을 드러냅니다. 관찰된 패턴은 의도적인 조정의 기능적 패턴과 유사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공개적인 발언을 조심해 왔지만 워크숍과 기술 포럼에서 발표된 분석 결과들은 이미 기존 모델들이 해당 대상의 행동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허용 가능한 이상, 현상으로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편차 집합상관 관계가 있는 과학에서 지속적인 상관관계는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이 논쟁은 천문대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신호, 위험, 심지어 우주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해석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예상치 못한 변화를 인간의 오류나 장비 고장과 연관짓도록 훈련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장비의 결과가 일치할 때 문제는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개념적인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는 집단 행동에 반영됩니다. 어떤 현상이 기존 모델에 도전할 때마다 초기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화 그러고 나면 침묵이 흐릅니다. 데이터가 축적된 후에야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우주의 가속 팽창도, 암흑 물질도, 외계 행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합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 이야기가 허구나 단순한 추측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깨달으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의 한계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에 공감하신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이러한 콘텐츠가 피상적인 소음 속에서 살아남아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SRIN-I ATLAS로 돌아가서 가장 회의적인 사람들조차 불안하게 만드는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궤도의 변화는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물체가 다양한 조건에 반응하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것 자체로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지만 단순한 설명들을 배제하게 만듭니다. 자연은 대개 효율적이지만 명확한 물리적 원인 없이 여러 번의 짧은 주기로 과정을 조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러한 현상의 영향은
천문학을 넘어섭니다. 이는 통제와 예측 가능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우리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궤도, 모델, 패턴과 같이 안정성을 전제로 하는 시스템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그 시스템을 무너뜨리면 우리는 결국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현실에 대한 지도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지금까지 가장 당혹스러운 발견이 드러났습니다. 탐지된 신호, 스펙트럼 수정, 궤도 조정 등 전체 시간 순서를 맞춰본 결과 연구진은 궤도의 가장 최근 변화가 발생합니다. 신호 강도가 가장 높았던 기간 이후의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는 인과 관계를 다시 뒤집어 놓으며 누구도 성급하게 대답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역전 현상을 정면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정리되면 질문은 더 이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또는 무엇이 누구에게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제시된 모든 내용을 고려해 볼 때 핵심 질문은 더 이상 3IATLAS가 이상한 시스템인지 아닌지가 아닙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진짜 질문은 우리가 변칙적인 현상을 불편한 것으로 취급하기로 선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데이터를 무시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영향이 미뤄질 뿐입니다. 과학의 역사는 기존 모델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호가 경시되었던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이는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개념적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최초의 펄서가 발견되었을 때조차 LGM 롱 메탈 가스이라고 불렸습니다. 작은 녹색 외계인들 그 누구도 심우주에서 오는 규칙적인 맥박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은 나중에 나왔지만 징후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불안감도 마찬가지였고요. 스나이 에이틀라스 사례도 비슷한 논리를 따르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신호 방출이나 특이한 궤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특성 때문에 단순한 천문학적 분류보다 훨씬 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성간물체가 구조화된 신호를 방출하고 그 신호에 맞춰 궤도를 일관되게 조정할 수 있다면 이는 더 이상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념적 한계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과학체계가 그 결함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지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무시할 경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우리는 아직 해석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귀중한 데이터를 버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과거에도 이러한 실수를 저질렀고 결국 나중에 그 원인이 밝혀지고 우리가 얼마나 보수적이었는지 드러날 때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철학적으로는 그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우주가 단순히 수동적인 무대가 아니라 반응하고 대응하고 스스로 조직화하는 시스템이라면 우주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질문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수세기에 걸친 철학, 과학, 그리고 영성을 아우르는 질문입니다. 다만 지금 달라지는 것은 이 질문이 더 이상 단순히 추상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리적 현상이 기계론적 설명에 부합하지 않고 상관관계를 보일 때 순전히 무관심한 우주라는 개념은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논의가 대중에게 알려지기 전에 중단됩니다. 조직적인 음모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유형의 단절을 전달할 수 있는 기성 언어는 없습니다. 과학적 모델은 도구일 뿐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모델이 실패할 때 침묵이 첫 번째 반응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침묵 또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재평가하고 있음을, 가설을 수정하고 있음을, 확신을 유보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세리의 아틀레이스는 불편함이 대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드러내는 우리의 한계에 있는 것에서 비롯되는 사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만약 우주가 단지 입자들의 집합체라면 법을 준수하다 만약 우리가 맹인이라면 이 모든 것은 조만간 새로운 물리적 모델로 설명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가 그 이상의 무언가라면 조직화, 의도 또는 분산된 의식의 수준이 있다면 그러면 이와 같은 현상은 예외가 아니라 징조가 됩니다. 세리마이 아틀라스와 관련하여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아마도 그것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이 우리에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생각하도록 강요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문명은 당장 해답이 없어서 붕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질문을 던지기를 거부할 때 붕괴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러한 행동의 진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급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남은 질문은 서리아의 ATLAS가 단순히 성간 물체인지 아닌지가 아닙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주가 우리에게 응답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그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이라면 어떨까요?